요즘은 누구나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시대죠. 맞죠, 여러분? 조금만 이상한 걸 보면 바로 촬영하잖아요. 그 비디오 덕분에 인기 올라가면 좋겠다. 맞죠? 하지만 그렇게 해도 별로 할 말이 없죠. 비디오 찍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권리니까요. 근데 이 친구는 사고 현장을 찍으러 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 험담까지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일이었는지 아세요? 정말 끔찍했어요, 여러분. 이제 안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왜 죽은 사람의 비디오를 찍으러 갔는지. 여러분, 레후이안의 귀신 이야기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레후이안의 귀신 이야기 채널입니다. 그리고 우리 채널에 이야기를 보내주신 사랑스러운 청중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친해지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작은 게임을 해보려고 해요. 그 기회에 제 채널도 구독해주시면 좋겠어요. 안에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재미있게 참여해보세요.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죽은 사람에 대한 험담의 대가. 레후이안의 이야기입니다. 도와줄 사람. 김린. 오늘의 이야기는 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정이고 서부 출신이에요. 그녀가 저에게 보낸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정의 남동생에 관한 것입니다. 그 남동생을 타이라고 부를게요. 사건이 일어났을 때 타이는 겨우 19대 20살이었어요. 정이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죠. 정이네 동네는 평범한 시골 마을이에요. 특별한 건 없어요. 타이는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니에요. 영리하고 유머도 많고 동네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일도 도와주고 누가 뭐 시키면 잘해요. 술도 안 마시고 도박도 안 해요. 그런데 한 가지 큰 단점이 있어요. 이 단점이 나중에 큰일이 되죠. 타이의 단점은 생각 없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기심이 많아서요. 동네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싸움이 나거나 누가 사고 나면 항상 제일 먼저 나타나죠. 눈으로 구경하고는 바로 핸드폰을 꺼내서 찍어요. 찍고 나서는 인터넷에 올려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죠. 좋아요를 받으려고요. 그렇죠. 한 번은 동네에서 한 할머니의 장례식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울면서 장례를 치르고 있었죠. 그런데 이 친구는 핸드폰을 꺼내서 찍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전화기를 꺼내서 찍더라고. 그냥 찍는 게 아니야. 촬영할 때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 할머니가 살아있을 때는 정말 무서운 분이었대.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했지. 이제 죽었으니 장난치는 사람도 없고. 그렇지. 그때 장이 근처에서 듣고는 정말 땅에 묻히고 싶었대. 입을 막고 바로 끌고 갔어. 근데 그 장례식만 그런 게 아니야. 한 번 시장에서 두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서로 부딪혔어. 그냥 운이 나빴던 거지. 누가 무리하게 운전한 건 아니야. 사람들이 많은 길에서 그들이 도로에 널브러져 있었어. 타이도 거기서 촬영했어. 촬영 끝나고 그가 어떤 상태였는지 아세요? 경주 중에 신호등이 빨간데 사람들이 많았고 결국 세상에 사람들이 그렇게 보니까 댓글을 달고 난리였어. 그는 소통이 중요하다고. 너무 좋아했어. 엄청나게 소통이 있었지. 이렇게 하니까 재밌다고 생각했나 봐. 그러다 보니 습관이 되어버렸어. 시간 날 때마다 핸드폰을 꼭 쥐고 어디서 이상한 일이 생기면 바로 찍어. 왜냐면 그는 그 클립이 많은 사람들이 보기를 바랐거든. 그래서 친구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어. 장이 그랬어. 그런 성격 때문에 계속 잔소리해도 고치지 않았어. 그때 장이 그에게 말했어. 타이야, 우리가 겪는 고통을 너가 찍어서 재미있게 만들 필요가 뭐야? 언젠가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어. 하지만 타이는 듣지 않았어. 그는 웃고 있었어. 형이야. 누가 예민해? 사람들이 누가 그렇게 안 해? 그는 혼자만 그런 게 아니야. 그때 장도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 그냥 두자. 계속 말해도 고치지 않았어. 그리고 이걸 더 말해야 해. 그때
타이의 건강이 정말 좋았어. 그는 나만큼 뚱뚱했어. 잘 먹고, 잘 자고, 하루 종일 밖에서 일했어. 밤에 친구들과 놀러 다닐 힘이 남아 있었지. 어릴 때부터 아픈 적이 거의 없었어. 가벼운 감기 정도였지. 장이 말했어. 그래서 그런지. 나중에 힘이 빠지니까. 온 가족이 깜짝 놀랐어. 타이는 타이보다 몇 살 더 많아. 정말 사랑해. 두 자매는 같은 집에서 지내며 친하게 지냈어. 무슨 일이든 다 서로 이야기했지. 타이의 부모님은 시장에서 일하며 바쁘셨어.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돌아오고 아이들에겐 별로 신경을 안 쓰셨지. 아이들에 대해 잘 살피지 않았어. 타이는 막내 아들이라 할머니 할아버지가 특히 사랑했어. 그래서 더 귀여워했지. 타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줬어. 그래서 타이가 하는 엉뚱한 짓들은 오직 언니인 장만이 눈치챘어. 그러던 어느 날 타이가 늦잠 자고 일어났어. 큰 도로를 지나가고 있었지. 그 도로는 예전부터 유명했어, 여러분. 왜냐하면 저녁마다 젊은이들이 모여서 경주를 하거든. 도로는 한산했어. 근데 가로등은 어두웠지. 막 새로 생긴 주택가 같은 도로였어, 여러분. 집이 있는 곳은 괜찮았고, 그렇지 않으면 양쪽이 풀밭이었어. 타이가 가까이 다가갔어. 앞쪽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봤지. 차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 사람들이 원을 그리며 서 있었지. 타이의 호기심이 발동했어. 자전거를 세우고 끼어들었지. 그냥 구경하는 게 아니었어, 여러분. 어른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어. 앞으로 나가서 잘 보려고. 앞에 도착했어. 그때 알게 되었지. 이게 사고라는 걸. 한 젊은이가 너무 빨리 달리다가 길가에 주차된 트럭에 부딪힌 거야. 사람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고 차는 완전히 부서졌어. 그 아이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피가 난무했어. 사람들은 정말 끔찍했지. 보는 순간 더 이상 살릴 방법이 없다는 걸 알았어.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었어. 모두 고개를 흔들었지. 누군가는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도 했어. 이건 절대 살릴 수 없을 거라고. 하지만 타이는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휴대폰을 꺼냈어. 그 아이 바로 옆에 서서 촬영했지. 촬영하면서 큰 소리로 말했어. 그 비디오에 소리도 담기게. 들어봐. 그 목소리 말이야. 그 목소리가 조롱하는 게 진짜 소름 끼쳤어. 그렇지. 경주를 하려고 무리하게 달리더니 지금은 그 자리에서 고생하고 있어. 이런 애들은 진짜 무모하게 달리더라. 죽는 건 당연하지. 모두가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 어른들도 몇 명 있었고 그걸 보고 눈살을 찌푸렸지. 정말 눈이 휘둥그레졌어. 옆에 있던 아저씨가 말했어. 야, 너 죽었는데도 거기서 뭐라고 떠드냐? 좀 그만해. 예전엔 누가 이런 짓을 했겠어. 너 진짜 무례하네. 응. 그런데 타이는 전혀 겁내지 않았어. 오히려 반박했지. 그리고 아주 태연하게. 아저씨, 저 진짜로 말하는 거예요. 경주하다가 사고 나서 죽었잖아요. 그게 뭘 잘못했냐고요. 뭐라고 하든 간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 그리고는 그 장면을 찍어서 그걸 올렸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지. 경주하는 소년이 날아갔어. 올리고 나서 그는 차에 올라타고 집으로 돌아갔어. 달리면서도 웃고 있었지. 연기처럼. 왜냐면 그 클립을 올리면 조회수가 엄청 날 거라고 생각했거든. 여러분, 보셨죠? 사람들은 그곳에 누워 있었고 그런데도 계속 찍고 있었어. 그런데 타이는 사고의 경위를 전혀 몰랐어. 어떻게 사람들이 사고를 당했는지. 그런데도 그는 조롱했지. 그리고 그 영혼이 바로 거기 있었어, 여러분. 모든 걸 다 들었고 모든 걸 다 봤어. 타이는 전혀 몰랐지. 그가 비웃던 그 사람이 그날 밤 그 영혼이 그를 따라와서 집까지 왔어. 집에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고 그때 집은 모두 잠들어 있었어. 자정이 지나서
잘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깜짝 놀라서 깨버렸어. 이상한 소리가 들렸거든. 오토바이 소리. 엔진이 울리네. 그 소리가 한 번 울리더니 마치 방 창문 밖에서 나는 것 같았어. 그러다 갑자기 소리가 꺼졌어. 완전히 조용해. 그리고 다시 소리가 나기 시작해. 타이는 처음에 동네 친구들이 시끄럽게 굴고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짜증이 나. 일어나서 창문을 열어봤어. 밖을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 여러분. 마당은 완전히 어두워. 텅 비었어. 차 한 대도 없어. 하지만 그 엔진 소리는 여전히 들려. 마치 귀에 바로 있는 것처럼. 그때 타이는 눈을 비비며 앞뒤로 살펴봤어.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건지 이해가 안 갔어. 소리를 듣고 있다가 갑자기 그 소리가 뚝 끊어졌어. 완전히 조용해. 그때 타이는 아직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 왜냐면 그는 그런 걸 믿지 않는 사람이거든. 귀신 같은 건 그는 아마 잠에서 깬 거라 생각했어. 그래서 다시 침대에 누워서 잠을 청했지.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 그 오토바이 소리가 다음 밤마다 계속 반복됐어. 매일 같은 시간에 창문 밖에서 엔진 소리가 울렸어. 결국 타이는 점점 무서워졌어. 더 이상 창문을 열어보지 않았어. 그냥 이불을 덮고 잤지. 하지만 잠을 잘 수가 없었어. 그런데 여기서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어.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까봐. 그리고 일주일 후 이런 일이 생겼어. 이게 타이가 진짜로 두려워지게 만든 사건이야, 여러분. 그날 평소처럼 잠을 잤어. 자정이 지나자 갑자기 눈이 떠졌어. 근데 이상하게도 깼지만 몸이 굳어버렸어. 팔과 다리가 완전히 마비된 것처럼. 그는 거기 누워 있었어. 눈을 부릅뜨고 몸은 마치 묶인 것처럼 느껴졌어. 그리고 그는 사람이 마치 묶인 것처럼 보였어. 그리고 그때 그가 보게 돼. 침대 발치에 사람 그림자가 서 있었어. 완전 깜깜했지. 희미하게. 그런데 확실히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걸 알았어. 그 그림자 말이야. 천천히 또렷해졌어. 점점 더, 점점 더. 소리가 들릴 때까지 1대1로 타이는 심장이 멈출 뻔했어. 여러분. 바로 그 경주하는 애. 그 클립 찍던 애. 사람들을 비웃었지. 비아냥거렸어. 얼굴이 피투성이었어. 목이 한쪽으로 꺾여 있었고 마치 도로에 누워있을 때처럼. 그런데 두 눈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어. 타이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어. 그런 눈빛. 마치 증오로 가득 찬 듯. 타이는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똑똑히 들었어. 그 그림자에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어. 정말 소름 끼쳤지. 하지만 그때 몸이 굳어버렸어. 움직일 수가 없었어. 너무 무서웠어. 혼이 나가버린 것 같았어. 겨우 일어나려고 했어. 소리치고. 그런데 몸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 입은 조개처럼 다물고 그림자를 뚫어지게 바라봤어. 그 그림자도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어.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겨우 힘을 다해 속으로 몇 마디를 외웠어. 그때 그림자가 천천히 사라졌어. 몸도 조금씩 가벼워졌고 움직일 수 있게 되었어. 겨우 움직이자마자 벌떡 일어났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 불을 켜서 방을 환하게 밝혔어. 아침까지 떨고 있었어. 다시 자는 건 꿈도 못 꿨어. 아침에 얼굴이 창백했어. 두 눈은 캥했지. 친구가 물어봤어. 타이,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아니면 어젯밤에 술 마시러 간 거야? 엄마. 타이는 그때 진짜로 이야기할 용기가 없었어. 타이는 그냥 잠을 잘 수 없다고만 했어. 귀신을 봤다고는 감히 말하지 못했지.
타이는 누나한테 혼날까 봐 무서워서 말 못했어. 타이가 그 자리에 서 있었거든. 사고를 찍었으니 아내가 화를 낼까 봐. 하지만 그건 별로 대수롭지 않았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비하면 말이지, 여러분. 이제부터 타이가 참을 수 없게 되는 일이 시작돼. 어느 날, 한밤중이었어. 온 가족이 자고 있었지. 타이가 갑자기 일어났어. 근데 그건 타이가 스스로 일어난 게 아니야. 타이가 나중에 말하길, 그때는 정신이 맑았대. 모든 걸 알고 있었지. 하지만 몸은 스스로 움직였어. 자기가 조종하는 것처럼. 그건 도저히 안 됐어. 마치 누군가 손을 잡고 끌고 가는 것 같았지. 그렇게 타이는 방을 나갔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지. 밤새 계속 걸어갔어. 길은 어두컴컴했어. 아주 한산했지. 그런데 타이의 발은 계속 규칙적으로 움직였어. 멈출 수가 없었지. 머리는 맑았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었어. 하지만 입은 소리 낼 수가 없었어. 발도 멈출 수가 없었고. 발에 대해 말하자면 해가 뜨기 직전 갑자기 발이 멈췄어. 타이는 마치 정신이 돌아온 것처럼 눈을 비비고 주위를 둘러봤지. 정신이 나간 듯했어. 여러분. 그가 서 있는 곳은 그날 사고로 죽은 아이가 있던 길이었어. 그 아이가 누워있던 바로 그 자리. 다른 곳이 아니었어. 타이 집에서 그곳까지는 몇 킬로미터는 되는데 가까운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걸어왔는지 모르겠어. 그때 타이의 두 다리는 완전히 지쳐 있었어. 마치 누군가에게 맞은 듯 아팠지. 어떻게 여기까지 걸어왔는지 모르겠어. 신발이 터져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도 몰랐어. 그는 혼자서 서 있었어. 아주 한적한 길가에서. 무서워서 떨고 있었지. 그리고 급히 겨우 집으로 돌아갔어. 집에 도착하니 해가 막 뜨고 있었어. 타이의 누나는 일찍 일어나서 장 보러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지. 그때 타이의 동생을 보게 됐어.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얼굴이 정말 피곤해 보였어. 다리가 길고 신발이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깜짝 놀랐지. 타이는 그때 이렇게 말했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다고. 그는 앉아서 짱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어. 사고를 찍었던 그 사건부터 밖에서 들리는 오토바이 소리까지 그리고 눌린 그 순간까지 경주하는 애가 서 있는 걸 봤다고. 침대 끝에 있었다고. 그리고 그날 밤 사고 현장으로 걸어갔는데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었대. 이야기를 다 하고는 울기 시작했어. 여러분, 너무 무서워서 어쩔 줄 몰랐대. 짱은 그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돋았어. 내 동생이 귀신이 따라다니는 것 같다고. 그가 귀신을 만났다고 생각했어. 그는 그래서 짱이 말했지. 타이야, 핸드폰 꺼내봐. 그 클립을 열어봐. 너가 찍었던 그날 올려서 보여줘. 보면 손이 떨릴 거야. 짱도 떨리더라고. 클립 안에는 경주하는 애가 누워있었고 피가 난무했어. 타이의 목소리는 하하 웃으면서 비웃고 있었고 사람들을 조롱했어. 짱은 너무 무서워서 그 클립을 바로 지웠어. 막 끝내고 지우면서 욕했지. 타이, 왜 이런 걸 찍었어? 사람이 죽었는데. 세상에, 눈에 띄지 않게 지워버려.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클립을 지우는 건 쉽지만 그가 저지른 잘못은 지운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그 귀신이 타이를 따라다녔어. 클립 때문이 아니라 그의 무감각한 마음 때문이야. 그의 웃음과 버릇없는 성격 때문이지. 그래서 지운 후에도 그날 밤에도 여전히 괴롭힘을 당했대. 짱은 너무 걱정돼서 그날 밤 타이 방으로 갔어. 이불을 깔고 바닥에 누워 지켰지. 방을 잠갔어. 잠그고 나서 열쇠를 옷주머니에 숨겼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디도 나갈 수가 없었지. 근데 자정이 다가오니까 졸고 있었는데 그때 쨍그랑 소리에 깜짝 놀랐어. 창문 밖에서 타이가 얘기한 그 소리였어. 지금은 직접 듣고 있네. 소리가 계속 울려 퍼졌고 그 소리가 정말 소름 끼쳤어. 그때 나는 기도를 하며 밖을 볼 엄두도 못 냈지. 소리가 사라진 후에야 눈을 살짝 떴어. 타이를 보려고. 침대 위에 타이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어.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고 열쇠는 여전히 내 주머니에 있었어. 그 후에 타이가 다시 돌아왔어. 그 길에 서 있었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 그때 나는 진짜 무서웠어. 다음 날은 방법을 바꿨어. 밧줄을 가져와서
손목과 발목을 묶었지. 타이를 침대에 묶어두고 단단히 묶었어. 아침에 일어나니 밧줄이 두 동강 나서 타이는 밖에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발가락 끝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지.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타이는 다른 곳으로 끌려갔어. 어느 날 깨어나 보니 무덤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 안개가 내려서 사람이 보이지도 않았어. 매번 돌아올 때마다 다리가 아팠고 서 있을 힘도 없었지. 여기서부터 그게 밤에만 괴롭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들어봐. 그게 타이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어. 낮에도 말이야. 그날 타이가 일하러 갔을 때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어. 갑자기 귀에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 그 소리는 정말 작았고 속삭임처럼 들렸지. 정말 또렷하게 들렸어. 그날 타이가 일하러 갔어. 몇몇 작업자랑 섞어서 작업 중이었지. 갑자기 귀에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 그 소리가 정말 작았거든. 속삭이고 속삭이고. 근데 또렷하게 들렸어. 그건 한 남자의 목소리였어. 바로 그의 귀 옆에서. 너도 보고 싶어? 너도 촬영하고 싶어? 타이는 진짜 깜짝 놀랐어. 그가 돌아봤어. 하지만 뒤에는 아무도 없었어. 멀리서 일하는 사람들만 있었지.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어. 방금 누가 뭐라고 했냐고. 그러자 그들은 어리둥절하게 대답했어. 아무도 말한 적 없다고. 그때 타이는 완전히 얼어붙었어. 정말 미치겠더라고. 미치겠어. 다 미치겠어. 그날 이후로 그 속삭임이 타이를 계속 따라다녔어. 밥 먹을 때도, 길에서 자전거 탈 때도, 혼자 있을 때도 그 소리가 다시 그의 귀에 들려왔어. 가끔은 너도 보고 싶어?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가끔은 조용히 웃기도 했어. 가끔은 중얼중얼 뭔가를 말했지.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어. 어떤 날은 타이를 괴롭히기도 했어. 자전거를 가져가서 한번 타보라고 했지. 근데 그가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어. 어느 날 밤 그는 누워서 그 소리를 들었어. 그 소리가 그의 귀 바로 옆에 있었어. 계속 반복되었지. 타이가 그 사고 날 때 한 말들로, 정확히 같은 목소리로, 그가 비웃던 말들로, 이제는 반대의 목소리로 그의 귀에 들려왔어. 정말 소름 끼쳤어. 여러분,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는 소리가 하루 종일 그의 귀에 따라다녔어. 그를 정말 지치게 했어. 타이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 어디를 가든지 깜짝 놀랐어. 누가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그는 벌떡 일어났어. 일할 때도 집중을 못했지. 그는 계속 멍하니 서 있었고 혼자 중얼중얼 거렸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그가 이상하다고 느꼈어. 그가 아픈 줄 알았지. 뭔가에 걸린 줄 알았어. 그래서 모두 그를 피했어. 어떤 날은 더 심했어. 여러분, 금속 구조물 위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는 멍하니 서 있었어. 눈은 크게 뜨고 땅을 바라봤지. 일하는 사람들은 계속 불렀지만 그는 듣지 못했어. 눈이 땅을 쳐다보며 크게 떠 있었어. 일하는 사람들은 계속 부르는데 전혀 듣지 못했어. 타이가 거기 서 있는 모습이 정말 무서웠어. 그때 한 작업자가 올라가더니 타이를 세게 쳤어. 그때 타이는 혼이 나갔지. 혼이 나가면 정말 위험해. 결국 타이는 머리를 땅에 부딪혔어. 그날 이후로 그 감독은 너무 무서워했어. 더 이상 타이를 일하게 할 수가 없었지. 그냥 집에 가서 쉬라고 했어. 그때 감독이, 타이는 그제서야 깨달았어. 언니가 예전에 한 말이 생각났지. 조심해, 큰일 날 수도 있어. 그 일이 이렇게 계속 이어졌어. 한 달 정도 지나고 타이는 점점 더 힘들어졌어. 아까 아니 말한 거 기억나? 예전에는 정말 건강했거든. 내 체격과 비슷할 정도였어. 근데 지금은 너무 마르고 힘이 없어. 일하러 나가기도 힘들어. 그냥 집에서만 쉬고 있어. 집에서도 편할 날이 없어. 뜨랑이 말하길 어느 날 타이가 마당에 앉아 있었대. 갑자기 타이가 웃는데 정말 미친 사람처럼 보였어. 그가 웃다가 갑자기 조용해졌고 무언가 중얼거렸어. 차나 경주에 대해 말이야. 그래서 물어봤지. 너 뭐라고 하는 거야? 그는 마치 혼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있었어. 그는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했지. 어느 날 밥을 먹고 있었는데 타이가 그릇을 들고 한참 동안 앉아 있었어. 젓가락도 안 들고 눈은 멀리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어. 뜨랑의 엄마가 음식을 집어주고 그릇에 음식을 담아줬지만 타이는 전혀 알지 못했어.
온 가족이 다 먹고 설거지까지 다 끝났는데 타이는 여전히 거기 앉아 있었어. 밥그릇은 그대로였고. 이웃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야 타이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 악몽 같은 상황이었지. 정말 끔찍했어. 사람들이 말했지. 야, 타이가 정신이 이상해졌어. 아줌마들 자식들에게 그와 놀지 말라고 해. 언젠가 그가 미쳐버릴 수도 있어. 그가 뭘 할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때 뜨랑의 부모님이 드디어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 원래는 두 분은 그냥 밥 먹는 것에만 집중했거든. 그래서 이런 일에 신경을 쓰지 않았어. 이제 아들이 건강하던 모습이 갑자기 이렇게 변해버린 거야. 성격이 확 변했어. 정신이 오락가락하니까. 장아의 엄마가 물어봤어. 타이야,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말해봐. 요즘 너 정말 이상해. 예전에 너랑 완전히 달라. 타이는 처음엔 숨겼어. 말할 용기가 없었지. 하지만 장아는 알았어.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지. 그래서 부모님께 다 이야기했어. 장아의 아빠는 듣고도 믿지 않았어. 그분은 꽤 고집이 세. 영적인 이야기는 믿지 않거든. 그분은 타이가 너무 힘들게 일해서 탈진했다고 했어. 그래서 헛것을 본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 병원에 데려가 보라고. 그래서 여러 병원에 데려갔어. 군병원, 주병원, 의사들이 이리저리 검사했지. 여기저기 다 해봤어. 의사가 말했어. 건강은 정상인데 아무 문제 없다고. 그는 너무 약해 보이면 잘 먹이고 쉬게 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장아의 아빠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 분명 타이가 아프다고 했지. 그런데 왜 검사에서는 나오지 않냐고.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아프다니. 병이 없을 리가 없잖아. 그래서 더 철저히 검사하라고 했어. 혈액 검사하고 엑스레이 찍고. 그때 정말 여러 가지를 다 해봤어. 근데 결과는 똑같았어. 아무 병도 없었어. 결국 병이 없으니 약을 주고 돌아왔어. 약을 먹으라고 했는데 정말 약을 많이 먹었어. 엄청 많은 양이었지. 하지만 타이는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어. 오히려 더 심해졌지. 이때 장아의 아빠는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어. 처음처럼 강하게 말할 수 없었지. 장아의 엄마도 걱정했어. 그녀는 여기저기서 듣고 향과 촛불을 사왔어. 그리고 마당에 제사 음식을 차렸지. 타이가 무사하길 기도했어. 그리고 그녀는 보리차를 태웠어. 집안이 따뜻해지도록. 근데 이런 제사는 별로 효과가 없었어. 제사 후에도 타이는 여전히 괴로워했어. 계속 소리치고 있었지. 그는 여전히 소리치고 있어. 여기서 가족이 알게 됐지. 이건 그냥 제사 지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있었어. 여기서 모든 게 절정에 이르렀지, 여러분. 그날 말이야. 타이가 몸이 좀 나아졌다고 했어.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고 싶어 했지. 그때 가족도 타이가 혼자 오토바이를 타는 걸 걱정했어. 그날 타이가 너무 졸라서 가까운 곳에 간다고 했지. 금방 돌아온다고. 막지 못해서 결국 보내줬어. 그렇게 도로를 쌩쌩 달리고 있었지. 완전 직선 도로였고 차도 잘 달리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가속이 확 올라갔어. 타이는 분명히 고의로 가속한 게 아니라고 했어. 그런데 가속 페달이 저절로 올라갔지. 차가 진짜 빠르게 달렸어. 너무 빨라서 통제를 못했지. 앞쪽에 도로 옆에 트럭이 있었어. 마치 그 아이가 사고 난 장면처럼. 타이가 넘어졌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 여러분. 타이는 그때 완전 깜짝 놀랐지. 열심히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했어. 허리까지는 괜찮았어. 하지만 소용없었지. 타이는 핸들을 꺾으려고 했어. 근데 핸들이 너무 뻣뻣했지. 그 순간 귀에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렸어. 정말 익숙한 소리였지. 그리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어. 오늘은 내 차례야. 나를 따라와. 재밌을 거야. 그때는 오토바이를 타고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어. 몇 미터밖에 남지 않았어. 타이는 눈을 감았고 속으로 부처님을 외웠지. 그냥 포기한 거야. 그런데 왜인지. 바로 그 순간 차가 갑자기 흔들리더니 도로 옆으로 넘어졌어. 확 넘어졌지. 팔과 다리에 상처가 많이 났어. 상처가 심했지. 하지만 트럭 뒤에 부딪히지 않은 게 다행이야. 그렇지 않았으면 조상님과 재회했을 거야. 타이는 거기서 잠시 누워있었어. 몸이 떨리고 있었지.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알겠어. 그걸 끌고 가고 싶어 하더라. 같이 죽고 싶어 하는 거지.
이번엔 운 좋게 빠져나갔어. 다음엔 장담 못해, 진짜로. 타이야. 겨우 집에 돌아왔어. 근데 얼굴이 완전히 핏기가 없었지. 이번엔 가족 모두가 진짜 놀랐어. 뜨랑의 아빠는 그때 진짜 겁먹었어. 온 가족이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인정했지. 이건 평범한 일이 아니야.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다니.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날 밤에 가족이 밥을 먹고 있었어. 뜨랑의 부모님, 뜨랑, 그리고 타이. 모두 평범하게 밥을 먹고 있었지. 갑자기 타이가 젓가락을 내려놨어. 딱딱하게 앉아있었고 고개를 숙인 채로 말이야. 그랬어. 가족은 그가 피곤한 줄 알았지. 뜨랑의 엄마가 그의 이마를 만져봤어. 손이 닿자마자 타이가 고개를 들어 올렸어. 그때 그의 얼굴은 정말 그 얼굴이었어, 여러분. 눈이 완전히 하얗게 떠져 있었고 입은 한쪽만 웃고 있었어. 그랬지. 그의 표정이 정말 이상했어. 보는 사람도 소름이 돋았어. 그리고 그는 입을 열었어. 근데 그 목소리는 타이의 목소리가 아니었어. 다른 남자의 목소리였지. 그는 정말 잘 알고 있었어. 가족의 밥상에 대해 정말 즐거웠던 시절이었지. 살아있을 때도 나도 가족과 같이 밥을 먹곤 했어. 그런 말을 하니까 가족 모두가 얼어붙었어. 말문이 막혔지. 뜨랑의 엄마가 물어봤어. 타이야, 너 괜찮니? 타이야. 아니면 타이 안에 있는 그 존재가? 그가 하나하나 가족을 바라보며 웃었어.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지. 자신의 몸을 가리키는 거야. 이 몸이 타이의 몸이라는 뜻이야. 그 후에 그는 말했어. 이 친구야. 나는 거기 누워 있었어. 죽고 싶었어. 그가 나를 찍고 있었지. 그 아이가 내 비디오를 찍고 있었어. 그 애가 나한테 바보라고 욕했어. 죽는 게 당연하다고 하더라. 너희들 들어봐. 너희 자식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애가 말했어. 그 말할 때 목소리가 높아졌어. 그 애는 정말 속상해 보였어. 그리고 타이의 두 손을 내려다봤어. 그 애가 한마디 했는데 그건 우리 가족이 잊지 못할 거야. 너희들 보고 싶어. 비웃고 싶어. 이야기하고 싶어. 지금 너희에게 보여줄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만들게. 그 말을 가족에게 했어. 모두 손발이 떨렸어. 뜨랑의 엄마는 슬퍼서 울고 있었어. 뜨랑의 아빠는 얼굴이 창백해졌어. 타이 안에 있는 그 존재는 그냥 앉아서 웃고 있었어. 웃고 나서는 울었어. 울고 나서는 욕했어. 그때 그 애가 말했어. 엄마가 생각난다고. 가끔은 타이를 악랄하다고 욕했어. 타이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기도 했어. 자기 몸을 괴롭히고 싶다고 했어. 뜨랑의 엄마가 엄마를 언급하자 그녀는 무릎을 꿇었어. 울면서 그 애에게 부탁했어. 아들아, 타이는 바보고 무례해. 그를 용서해줘. 너도 엄마가 있잖아. 너가 이렇게 나타나면 엄마가 알면 많이 슬퍼할 거야. 엄마를 언급하자 타이 안에 있는 존재가 갑자기 멈췄어. 뜨랑의 엄마를 뚫어지게 쳐다봤어. 그리고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 그 후에는 더 이상해졌어. 더 심하게 난동을 부렸어. 마치 아프거나 무언가에 화가 난 것처럼 정말 무서웠어. 우리 가족은 타이를 붙잡으려고 했어. 하지만 잡을 수가 없었어. 아무도 잡을 수 없었어. 뜨랑의 아빠가 큰 소리로 외쳤어. 이웃들에게 도와달라고 했어. 사람들이 달려와서 그 장면을 보고 모두 무서워했어. 누군가는 손을 붙잡아주고 누군가는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누군가는 걱정했어. 이 사람 저 사람 부르러 갔어. 그날 밤 온 동네가 혼란스러웠어. 한참 싸우고 밤이 깊어지자 타이가 기절했어. 나는 가만히 누워있었어. 그가 깨어나면 아무것도 기억 못한다고 말했지. 그저 몸이 아프고 힘들다고만 했어. 그냥 지쳐있었던 거야. 그 밤 이후로 뜨랑의 아빠는 직접 목격했어. 자기 아들이 뭔가에 홀린 걸 보았거든. 그건 분명히 병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 이웃들도 이런저런 소문을 퍼뜨렸지. 타이가 귀신에 홀렸다고. 스승님이나 절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고결한 분들이 필요하다고.
그런 분들이 도와줄 수 있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타이는 결국 죽을 거라고. 다음날 아침, 뜨랑의 아빠가 여러 사람에게 물어봤어. 한 사람이 스승님을 소개해줬지. 그분은 아주 멀리 사는 분이었어. 뜨랑의 아빠는 타이를 데리고 바로 갔어. 그곳에 도착하자 스승님은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 타이를 한번 보고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 이 아이는 뭘 했기에 귀신이 이렇게 따라다니나. 사람들이 이렇게 괴롭히고 있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야. 곧 죽을 것 같다고. 가족들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타이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했지. 그렇게 저렇게 했다고. 그러자 스승님은 앉아서 향을 피우고 어떤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 그리고 나서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지. 그 아이는 경주 중에 뜻밖의 사고로 죽었다고. 길에서 즉사했다고. 그 혼은 그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고 아직도 그곳에 남아있다고. 그 순간의 고통이 너무 컸던 거야. 그때 타이가 끼어들었고 그는 그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지. 그는 웃고 있었고 사람들을 비웃고 있었어. 스승님은 이렇게 말했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너는 웃고 있었던 거야. 그들의 고통과 슬픔 위에서. 혼이 화가 나서 너를 따라온 거야. 타이는 웃으면서 사람들을 비웃었어.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지. 사람들은 아프고 죽어가는데 너는 그 앞에서 웃고 있어. 그들의 고통 위에서. 그들의 아픔을 무시하고 그 영혼이 화가 나서 너를 따라온 거야. 거기엔 아무것도 없다고, 친구. 그곳은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 말이 정말 와닿더라. 죽은 자에 대한 예의는 중요하다고. 옛날에 어른들이 자주 하던 말이야.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사랑해도 그걸 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지. 그런데 이 친구들은 계속 촬영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사람들에 대해 헛소리하고 그런 태도는 용서받지 못해. 선생님이 다시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 이 경주하는 소녀는 악한 존재가 아니라고. 그저 즐거움을 찾는 아이일 뿐이야. 무모하게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거지. 그래서 타이를 따라온 거야. 그 친구가 화가 나서 모욕감을 느꼈기 때문이야. 그건 사람을 해치려는 귀신이 아니야. 그래서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 진심만 있으면 돼. 타이가 물어봤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선생님이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쫓아내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 너희가 사과해야 해. 그 아이가 죽은 장소에 가서 간단한 제사를 지내야 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해. 그렇게 해야 그 아이도 마음이 풀릴 거야. 타이의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어. 할아버지는 예전엔 그런 걸 믿지 않았어. 영적인 일 같은 건. 그런데 이제는 사과하러 가야 한다니. 사고가 난 그 장소에. 그런데 아들을 생각하니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어. 선생님이 추가로 말씀하셨어. 제사할 때 무서워하지 말고. 무서운 건 없다고. 진심으로 그 아이를 바라봐야 해. 그 아이는 우리 집 자식처럼. 그렇게 사과해야 해. 그래야 진심이 느껴질 거야.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가족이 제사 준비를 했어. 그곳으로 가서 선생님도 나와서 날짜와 시간도 정해주셨고 제사 방법도 알려주셨어. 그날 가족이 함께 그 길로 갔어. 그 아이가 사고가 난 곳. 제사를 올리고 촛불을 켰어. 그리고 선생님이 제사를 지냈어. 그 애가 사고를 당했어. 제사를 준비하고 촛불을 켜. 그리고 제사장이 나타나. 그 길은 밤에 정말 조용해요. 완전히 어두워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정말 춥다고요. 온 가족이 그 자리에 서서 다들 소름이 돋았죠. 왜냐하면 그곳은 사람이 죽은 곳이니까요. 선생님이 향을 피우고 뭔가 기도를 하셨어요. 향이 하늘로 솟구치고 자연스럽게 한 곳으로 모였어요. 흩어지지 않았죠. 정말 이상했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영혼이 돌아왔다고. 지금 듣고 있다고. 타이, 사과해. 타이의 차례가 왔어요. 그는 바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정신이 맑았어요. 모든 걸 알고 있었죠. 그는 울면서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자기가 바보 같았다고, 멍청했다고, 무심했다고, 사람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 촬영하면서 비웃으면 안 된다고, 사고가 났을 때 그 아이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그때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타는 향이 갑자기 확 올라갔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영혼이 사과를 받아들였다고. 온 가족이 그 말을 듣고 모두가 알게 되었죠. 사람들이 한숨을 내쉬었고 그날 이후로 타이는 많이 나아졌어요. 더 이상 눌리지 않았고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았어요. 차 소리, 소음도 다 사라졌어요. 귓가에 속삭이는 소리도 조용해졌죠. 잘 자고 잘 먹었고
조금씩 살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에는 거의 예전처럼 건강해졌어요. 가족이 너무 기뻐했죠. 이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직 아니에요. 여러분, 잠깐만요. 아직 이야기가 남아있어요. 이 부분이 사람들을 계속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그날 타이가 회복된 후 하룻밤 타이가 잠을 자고 다시 그 경주하는 아이를 꿈꿨어요. 이번에는 더 이상 사납지 않았어요. 피투성이도 아니었고 그는 나타났어요. 정말로. 그가 나타나서 불길하게 웃어. 얼굴이 너무 슬퍼 보이네. 그가 타이한테 말했어. 꿈에서 말이야. 내가 너를 용서할게. 근데 제발 나한테 하나만 말해줘. 뭘 말해줘야 하는데. 내가 죽은 곳으로 가서 나를 집으로 보내줘. 나는 여기서 갇혀 있어. 집에 돌아갈 수가 없어. 대신할 사람을 찾아야 해. 그래야 나도 돌아갈 수 있어. 더 이상 아무도 해치고 싶지 않아. 타이는 그 말을 듣고 바로 깼어. 그 이야기를 가족에게 다 들려줬어. 그때 가족은 이해했지. 알고 보니 그 아이는 정말 불쌍한 아이였어. 사고가 난 그 자리에서 갇혀 있었어. 그는 떠날 수가 없었어. 타이를 그곳으로 데려가려던 사건들, 그리고 타이가 차에 치일 뻔한 일은 그가 대신할 사람을 찾아야 했기 때문이야. 그래야 그가 돌아갈 수 있었어. 하지만 결국엔 그는 마음이 아파서 가족은 그 이야기를 듣고 슬퍼했어. 눈물이 나올 정도였지. 처음에는 그 귀신이 너무 싫었어. 타이를 괴롭히니까 말이야. 이제 와서 보니 그도 그냥 불운한 아이였어. 그저 불행하게 죽었을 뿐이야. 그런 걸 원한 게 아니었어. 타이의 엄마는 그를 위해 제사를 지냈어. 그의 엄마에게 빨리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타이와 가족은 그 아이를 찾으려고 애썼어. 그의 엄마에게 전해주려고 말이야. 하지만 계속 찾았지만 그 아이가 살던 동네만 알 뿐이야. 구체적인 정보는 없었어. 그때는 정말 열심히 찾았어. 하지만 결국엔 찾지 못했어. 어쩔 수 없었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타이는 그 사건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 더 이상 거만하지 않고 사람들 촬영하지도 않았어. 길에서 누군가 사고를 당하면 멈춰서 도와줬어. 예전처럼 그냥 구경하지 않았어. 타이가 치른 대가는 너무 컸어. 이제는 사람들 촬영할 엄두도 못 내요. 길 가다 사고 당한 사람 보면 그냥 멈춰서 도와주고 그냥 구경만 하진 않아요. 예전처럼 카메라 들고 서 있진 않죠. 탱이 말하길 그 대가는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 그래도 뭔가 배운 건 있죠. 우리가 기다리며 하는 교훈이죠.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사고를 당한 사람은 이미 누워있고 우리가 해야 할 건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람의 영혼이 편안히 가길 기도하는 거. 무심코 구경하지 말고요. 그리고 우리는 말하죠. 저 사람 저렇게 한다고 비난하고 그냥 내 입만 즐겁게 하려고요. 우리는 웃고 있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얼마나 억울한지. 내가 찍은 비디오가 즐거운 거라면 그게 누군가의 자식일 수도 있죠. 그 사람의 가족이 보게 되면 그들은 정말 아파할 거예요. 경주하는 그 친구가 무모하게 달리다가 죽었다면 그건 그의 잘못이죠. 경쟁을 하다가. 하지만 그도 한 사람이에요. 부모님도 계시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죠. 맞죠? 타이는 운 좋게 스승을 만났어요. 그가 구원받을 수 있었죠. 그렇지 않았다면 그의 목숨도 없었을 거예요. 그의 말이 너무 악했으니까. 마음이 너무 무심했죠. 언젠가는 큰일 날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또한 뜨랑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채널에 이야기를 보내줘서요.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과 가족이 항상 건강하길 바라요. 모든 것이 평안하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아내게도 공유해주세요. 혹시 놓친 이야기가 있다면 그 노란 종을 눌러주세요. 그 노란 종 말이에요. 그걸 누르기만 하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알게 될 거예요. 놓치는 이야기 없도록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 중에 자신의 이야기나 가족, 친구의 이야기 중에 그들의 동의를 받았다면 아내게 보내주세요. 아니 비디오로 만들어서 모두가 함께 들을 수 있게 할게요. 재미있게요. 그럼 모두에게 안녕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